반갑습니다. 삼명통에 실려있는 사주로서 명리 배우기 이번 시간에도 역시 삼명통의 해독 상권에 실려있는 어디에 인신사의 사궁 호환신살 239페이지의 사주 9번째 10번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있는 곳에 재물이 시작된다. 내가 탈을 극할 때 보고 매개가 되고 살에게 항복을 받을 때 재물이 스스로 들어오게 된다. 농마 기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한 유고 만민년 선생의 해석은 어떠하냐. 즉 사람 사주에 망신이나 급살 두 살이 있으면 이 살이 재물의 근원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다. 대개 나를 극하는 살을 제거하면 길하게 되고 살이 와서 나를 극하면 화가 된다. 만약 갑자금이 기사목을 보면 연납은 금이 급사러 사의 납은 목을 극하여 복이 되고, 이 말은 여기서 갑자가 연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저가 되고 기사는 일시에 있거나 오래 있거나 그러할 때 연주 납음금이 기사목 일시월에 있는 기사목의 납음목을 극할 때 이러할 때는 복이 되고, 월사를 보면 갑자금이 월사화를 보면은 월사의 납음화가 갑자의 낙은 금을 극하여 도리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내가 탈을 극할 때, 그러니까 연주의 납음오행이 월일시에 있는 납음오행을 극할 때는 복의 매개가 되고, 이럴 때는 살에게 항복을 받아 재물이 스스로 들어오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러할 때는 록마 기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난 시간에서는 신살이 화살위권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은 천을 귀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틀림없는 것은 천을 귀인이 있을 때, 즉 살이 천을 귀인을 겸했을 때, 그러할 때 발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이 없다 하더라도 연주의 납음이 월일시에 있는 흉살의 납음을 극하면은 복이 되고, 그렇지만 반대로 월일시에 있는 납음오행이 연의 납음오행을 극하면은 도리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갑자금, 을사화 이렇게 논했지만 실제 사주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히 전체 사주 전체에서 힘의 영향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정이죠. 만약에 갑자금에 힘이 몰려 있으면 을사목을 쉽게 극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월사목에 힘이 머물러 있으면 갑자금이 을사목을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복이 되지 않고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살이나 천을떡이나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힘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또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종합해서 말하면 귀인은 살을 누울 수 있지만 망신급살이 많으면 여전히 가난하고, 자기의 기가 쇠절하면 귀에 기대기 어려워 흉한 살에 대한 귀의 선한 공덕도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유고 선생께서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서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주를 보면은 신해, 경인, 갑신, 병인인데 이는 망신살 육합이 되고 신은 겁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망신, 급살 그리고 망신이 두 개나 있죠. 흉살이 많죠. 앞전 학습에서 흉살이 많으면 좋지 않다 했잖아요. 두 개 혹은 세 개가 있거나 이렇게 많이 겹쳐 있으면 좋지 않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벌써 흉살이 많이 겹쳐 있죠. 그리고 인어납음화 시지에 있는 병인, 그 좌에 인 망신살이 있죠. 이 망신살이 하극금하게 되죠. 일간을 극하죠. 이렇게 극하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인, 해, 병, 신 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을 했을 경우에 이 급살의 영향이 그대로 연지에
즉 명에 영향을 미쳐서 아주 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천을기인이 되죠. 천을기인이 되지만 망신, 급살이 이렇게 겹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을기인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생 독서만 하다 마침내 중풍이 들어 과거를 보지 못했다. 결국 불행한 삶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 병신합, 인해합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나 하면은 하근충 선생의 저서가 두 권이 있는데 청구 팔자 비결총회와 팔자 심리 추명학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설명한 주된 그 내용은 궁성원리가 됩니다. 궁성원리인데 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일간이 어디로 진입을 하느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일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사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죠. 그 심리가 어디에 기인해서 나타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추리하여 설명한 것이 결국은 궁성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갑기합을 하죠. 이렇게 합을 했을 경우에 일간이 기토인 정제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특성은 합에 의해서 정제의 특성, 정제의 성격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상당히 유효합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합만 가지고 이야기했는 것이 아니고 합이고 두 번째로 세력입니다. 힘의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주를 가지고 보면은 힘의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의 역량은 결국 지지에서 어느 십성오행이 가장 강한 것인가. 이렇게 지지에서 십성오행이 강한데 그것을 천간에서 같은 십성오행이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힘의 역량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신신 두 개가 있어서 금의 역량, 즉 칠살의 역량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중에 또 경금, 또 칠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간에 투출된 것이 없어요. 경금이나 신금이 없잖아요. 천간에. 그런데 일주를 보면은 무엇이죠? 갑인이잖아요. 갑인은 목이 굉장히 왕성한 겁니다. 굉장히 왕한 것입니다. 같은 주에 같은 오행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에 같은 오행이 있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이 있고 다시 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월지에 묘가 있으면은 이것은 진짜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주체인, 나인, 갑인이 강하고 또 다음에는 기사가 강합니다. 이러한 것은 육체와 영혼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니 그러하니 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사는 금이 많지만 그렇지만 천간에 없어서 차라리 갑인이나 기사의 그 왕성함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장 강한 오행은 비경급, 즉 주체가 되는 갑인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화는 병이 들었는데 실제 사화는 화가 주체가 되는 거죠. 물론 무토도 주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화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에 비해서는 살짝 힘의 역량이 밀리게 되죠. 이러한 것이 하근충 선생의 궁성원리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합을 하는 것, 천간합이나 지지합을 하는 것, 다음에는 오행십성이 어느 것이 가장 강한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십성오행으로 일간의 심리가 쉽게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임신이죠. 임신. 그리고 여기도 임신이 있고. 그러면은 갑이 일주와 갑일간의 심리적인 특성은 돈을 취할 때는 기사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사 제법 천간의 기토가 왕성하죠. 사화를 깔고 있으니까. 그리고 임신으로 진입하고 일간 자체의 주체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칠살생인 금으로 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인
주어 일간갑은 그 심리적 특성이 비교적 중화가 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심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심리는 상당히 온화하고 합리적이죠. 그리고 편중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 되겠죠. 화도 인과 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은 비교적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살펴봅시다. 기사, 임신, 갑인, 임신인데 신은 망신 육합이 되고 인은 급살이 되고 인사신 사명살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도 망신이 신이 한 개, 두 개가 있고 육합을 하고 살, 망신이 이렇게 되니 흉살이 굉장히 강하죠. 또 인신사 사명살이 있잖아요. 비록 천을기인이 기토 천을기인이 신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이 천을기인이 많은 흉사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주인은 유배당한 관리명주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사주는 오행 10성으로 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사주예요. 물론 신신 두 개의 칠살이 있고 사중에도 칠살이 있어서 관살 혼잡이 되었지만 편인 또한 만만치 않게 세력을 유지하니 오행 10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유배당한 관리의 명주가 되죠. 유배당했다는 것은 결국은 벼슬을 했다는 거죠. 아마 10성 오행의 영향으로 벼슬을 했지만 많은 흉살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칠살이 있고 인신사 사명살이 있고 그게 망신 급살을 겸하니 결국 유배당할 수밖에 없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